안녕하세요. 노른자 TV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어떤 투자 고수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 투자 지역 분석? 뭐, 물건 보는 법?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불인이들이나 하수 초보들은 무슨 지역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려고 진짜 거주하려는 지역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임장도 많이 해야 되고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와 자녀들, 우리 가족이 사는데 괜찮은지 뭐 그런 걸 좀 잘 따져봐야겠죠, 당연히. 진짜 살 지역이니까. 근데 투자를 뭐 개투자를 하면서 아니 무슨 지역 분석, 개발 호재 분석, 뭐 그다음에 물건 분석 이런 걸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연히 대장 아파트가 먼저 오르긴 하지만 근데 대장 아파트가 어딘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역은 어디 사는지 분명히 다들 아실 거고 강남 사구나 마영성 사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은 뭐 어떤 물건 사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강남 사구나 마영성 안에 있는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대단지에다가 뭐 건축 연수 오래 안 됐고 그다음에 일군 브랜드들 그런 데서 지은 거. 뭐 프로지오나 뭐 자이 또 샤, 뭐 이 편한 세상, 뭐 흔히 들어본 것들 그런 거 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층수 뭐 노얄동, 로얄층 이제 그런 걸 사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고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정말 그냥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말하는 게 어떤 마인드적인 측면, 그 다음에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면은 진짜 뭐 좋은 것든 안 좋은 썩은 물건이든 전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자, 썩은 물건 안 좋은 거는 내가 돈이 안 돼서 못 사는데 근데 어떻게 썩은 물건으로 돈을 내냐? 그러니까 썩은 물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좀 외곽에 있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곽에 있는 물건 투자하면서 물려버리잖아요. 외곽에 있는 물건은 뭐 제일 나중에 올라버리고 끝물에 오르잖아요. 외곽들. 그 다음에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시장이 커지면은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외곽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제일 늦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을 묶이고 또 그 외곽 물건이 회복을 하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려요. 고액보다는 소액들이 많죠? 뭐 잘 사는 어떤 그 상위보다는 중상층과 그 중하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리는 데들이 애매한 것들, 뭐 경기도권에 이제 어정쩡한 물건들부터 외곽에 물리면서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버린다. 거기다가 뭐 요즘처럼 역전세나 맞으면은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예. 자,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응?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마인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물건이나 지역 공부는 보다도 진짜 뭐 이런 타이밍이나 어떤 그 사이클에 대한 공부? 왜냐면은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는 계속 순환이 되고 그 경제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항상 기회를 주거든. 이게 뭐 한 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닥 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뭡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 응? 그다음에 뭐 인구 절벽, 응? 지방 소멸,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너무 좀 섣부른 뭐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의 얘기는 제가 잘 듣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 말 듣고 또 지금은 보합장이 길 수도 있는데 이게 회복은 하거든요. 반드시 회복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면서 뭐 빈집이 많네, 뭐 집값이 바닥이네. 하지만 뭐 도쿄라든지 중심부는 뭐 평당 2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뭐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지방에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면은 외곽에 있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인구들이 뭐 경기도나 서울에 집중이 되려 하겠죠? 뭐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대리운전을 해도 그냥 서울 경기에서 원룸에 있으면서 대리운전하는 게 훨씬 콜도 잘 잡히고 돈 벌이가 괜찮거든요. 지방은 뭐 안 되잖아요. 계속 인구가 빠지니까. 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어떤 뭐 장기적인
부분을 이제 다 우려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게 또 잘 됩니까? 뭐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도 아니고. 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아파트하고 토지 이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뭐 수익형은 언제 해야 되냐? 수익형은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뭐 진짜 어떤 은퇴 전에 수익형이라는 것은 임대 수익, 진짜 공실률이 없을 만한 것들을 이 노른자 입지,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진짜 공실률, 항상 임차 수요가 대기 중인 이런 것들에 들어가야 나중에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또 향후 또뭐 자녀들이 뭐 물려받아서 팔을 때도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애물덩어리가 아니라 차익이 생길 수 있는 뭐또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묶이는 투자가 되면 안 되고 많은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스노우볼 이론 있죠? 스노우볼 눈 계속 굴리면은 불어나는 거.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한번 삐꺼덕해 가지고 어디 물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발목 잡힌 것처럼 부동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또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렇잖아요. 빠질 시점에 못 빠졌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다 빠지거든요. 왜? 빠질 시간이 있어. 왜냐면 유튜브에서 계속 오른다 해주지. 또 개미들은 그 말 듣고 기다려주지. 또 거기다가 오른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마지막에 영끌족들이 받아주고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만약 그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장에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해보고 또 진짜 쓰라린 경험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그 다음에 일어날 리스크와 실수를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모텔 사업을 해서 한 14억을 날려먹었는데 그게 제가 거의 한 40대, 30대 후반에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경험을 안 하고 은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호텔을 한다, 모텔을 한다, 5, 60억 들여가지고 제가 막 뭐 모텔 사업을 했는데 잘못됐어 봐요. 그러면 재기하기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아봐야 된다는 거.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타이밍이 참 경험으로서 내가 체득이 돼야 야 이렇구나. 이때 되니까 오르고 이때 되니까 떨어지네. 이것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뭐 떨어진다 그래도 오를 타이밍이면 무조건 들어가요. 헛소리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떨어질 타이밍인데 계속 오른다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이놈들 묶이겠네 이러면서도 얼마든지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몸으로 겪어야지 되는 거거든. 이게 이론으로 공부해서 좀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를 좀 지루해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것을 정말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걸 전해드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 진심으로 이게 와닿아서 뭔가 마인드가 바뀌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서 뭔가 선순환인 투자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은 뭡니까? 사야 될 때 못 사서 발목 잡히고 발목 잡히다 보니까 물건 주스 쓸 때 못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팔고 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뭐 시장은 뭐 또 오른다 했대 나는 또 너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또 시장에 진입하기가 무섭고 또 나중에 들어가면 또 늦게 들어가고 또 발목 잡히고 뭐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성공적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옆으로 새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100%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뭐냐 저희가 첫 번째로는 뭘 보냐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겁니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게 무조건 떨어지는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금리 인하 시그널. 근데 이게 또 이따 해서 바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입 금지. 왜? 이 시그널 금리가 떨어진다는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진짜 떨어져야 되고 자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금리 인하되면 화폐 유동량이 증가. 그죠? 화폐 유동량이 왜 증가합니까? 일단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웬만하면 시장이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뭐 내수 시장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언제 오른다? 집값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른다.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뭐 그런 좀 희한하게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스타일인데 아파트들이 보면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부양하려면은
뭐 기업들의 설비도 또 증설해야 되고 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가 떨어져야 또 이제 내수 시장 어떤 소비자들이 소비가 이제 늘어나겠죠. 또 금리가 떨어져야 돈이 돌면 그 여유 자금들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부동산 거래 이제 금리 인하하면 화폐 유동량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 거의 뭐 계속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그 시건이 금리 인하 시건이 오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아, 이제 내가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 그리고 봐야 될 건 뭐냐? 무조건 전세 가격이다. 전세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전세 가격 하락폭이 작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해야 된다. 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정계, 매매와 전세 가격이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는 시점이 올 때 진입을 해야 된다. 전세 가격이 반등할 때. 자,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매매 가격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가 잘 떨어지지 않겠죠? 왜냐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는 응? 뭐 매매 가격을 급락을 하진 않겠지. 금리가 떨어져서 시장에 충격이 갑자기 왔을 때와 다르게는 고압을 가고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된다. 왜?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럼 매정 갭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매정 갭이 줄면 개투기꾼들이 성행을 한다. 개투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죠. 집값이 상승하려면 무조건 투기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값은 오를 수가 없어요. 땅값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만의 거래로는 거품을 끼울 수가 없어요. 실수요자들의 거래량은 거의 뭐 한 100의 거래가 있다면 10% 정도? 나머지 90%는 투기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투기 수요가 들어오려면은 어떻습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돼. 자, 100%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고액이 있고 소액. 누가 많습니까? 소액 투자자가 많아요. 그 소액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돈 조달이 쉬워야 돼. 자금 조달이. 금리가 떨어져야겠죠. 두 번째는 돈이 또 더 안 들어가려면 대출 말고 전세를 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정 갭이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투기 수요가 증가해서 한 명이 두 채, 세 채, 네 채, 많게는 수십 채, 수백 채, 뭐 요즘에 빌려한 그것들은 좀 빼고 수십 채나 아파트를 그렇게 막 사들이게 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매도 물량이 줄겠죠. 매도 물량이었고 한 명이서 막 여러 채를 살려다 보니까 경쟁이 붙겠죠, 그죠? 경쟁이 붙다 보면은 집주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호가를 올리게 됩니다. 호가를 올리는데 그걸 또 소화시켜버려. 왜? 투자가 되고 집값이 오른다 뉴스에서 방송하고 하니까 계속 투자 수요가 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또 집값이 오르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니까는 내가 아직 차익 실현도 안 했고 주머니에 캐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자 된 느낌이야. 돈을 많이 벌었어. 가처분 어떤 잉여소득이 이제 증가를 한 거야.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느낌.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외제차 뭐 벤츠 BM 타겠지. 그리고 나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막 이제 소비가 막 늘어나면서 내수가 이제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2차로 투기 수요가 생기겠죠. 뭐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이제 올 매출들이 늘면 또 대출도 많이 땡길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또 부동산 공부를 하게 돼. 또 개투자를 하게 돼. 그러면서 계속 거품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품이 계속 끼다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곽까지 오르겠지. 왜냐면은 우리 일단 뭐 소득이 하위권인 사람들, 중상층, 중하층이 살 수 있는 외곽들, 중심지를 못 살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외곽을 살려다 보니까는 이제 외곽까지 사서 외곽까지 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떨어질 일뿐이 안 남았는 거예요.
금리를 안 떨어뜨리더라도 거래는 안 되겠지. 너무 올랐다. 또 규제를 하겠죠, 정부에선. 야, 정부에선 집값 버블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어떤 그 이제 소비에 의한 수요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또 증가할 것이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은 어떻습니까? 야, 이 부동산하고 물가가 너무 높아. 좀 때려잡아야겠다. 손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금리를 또 올려버리겠죠? 그러면은 그게 미국발이던 뭐 국내에서 뭐 하는 데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던 뭐 개별적으로 금리를 올리긴 또 쉽지 않겠죠? 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금리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어떻습니까? 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이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암만 오른다. 야, 폭락농자들, 폭락이들 말 듣지 마라. 너희 나중에 후회한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어떻게 안 오르냐. 너희들 지금 빠지면 후회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해대다가 뭐 그냥 다 묶여버린 거잖아. 저희는 어땠습니까? 그래. 조금만 더 얘기해줘. 야, 나 집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어. 야, 너 조금만 계속 오른다 해줘라. 고맙다. 이 폭락론자, 폭등론자들 분들, 상승론자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지.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자분들은 유튜브 말에 부안해동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말을 듣고 내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줄 때 들어가야 된다. 자, 계속 하락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폭락론자들이 계속 하락한다고 할 거 아니야. 폭락론자들이 더 많겠지 지금? 왜냐면은 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상황에서 폭등 오른다 하면은 또 욕먹거든. 폭락론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장은 이제 상승 시그널이 왔는데 사이클이 바닥 찍고 어떤 반등을 하려는데 계속 폭락이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투자를 하고 지금 사도 될 것 같은데 못 사는 거야.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걔네들은 계속 떨어진다 하지만 금리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내수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시킨다 그러고, 또 금리를 인하시킨다고 하니까 부동산 매매는 안 되지만 나는 투자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래. 그럼 전세로 들어갈래. 그럼 전세 실수요가 늘겠지. 전세 실수요가 늘면은 전세 가격이 오른다. 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매정 갭이 줄겠죠?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니까. 매정 갭이 줄면 투기 수요가, 개투기 수요가 또 증가한다. 그럼 개투기 수요가 집을 사재끼기 시작하겠죠? 매매 물건들을. 또 유튜브들은 또 이제 막 또 이제 부채질 하겠죠. 사라고. 뭐 또 다양한 목적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매도 물량들이 줄고 거래량은 늘고, 어떻습니까? 집주인들은 야, 몇 동 몇 호가 얼마 거래됐대, 위에가 얼마 거래됐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비싸게 팔겠지. 아, 지금 빠져야겠다. 상승이다 시점이 아니고 그간 고생한 것 때문에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지금 더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나와야지 하면서 또 털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근데 오래 기다렸잖아. 지쳐가지고 또 팔고 나오는 거야. 팔고 나면 집값 또 계속 오르지. 제가 너무 둘러가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만 오늘 좀 말씀드리면 100%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준비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때는 이미 금리를 내릴 때는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겠죠. 지금처럼 보합장이거나.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전세 수요가 는다. 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 수요가 높겠죠. 그럼 전세 실수요가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이제 그게 전체적인 평균 데이터가 국토부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그때는 무조건 진입. 암만 폭락이들이 떨어진다 그래도 그때는 금리 인하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전세 실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정 갭이 줄었고, 이제는 개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겠다. 자, 개투기 수요들이 막 사재 낀 다음에 뉴스에서 집값이 지금 오른다, 투기가 지금 돼서 뭐 이제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개미들이 들어오면서 더 거품을 끼워주는 거. 2차적으로 자영업자들까지 들어오면서 가격을 그냥 마지막 영끌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격을 그냥 아주 급등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근데 투자를 하실 때 자금력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이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외곽을 한다. 그러면 외곽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살 때부터 내가 법인을 세워서 하던 사업자를 세워서 하던 단기로 팔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셔야 돼요. 개인으로 사서 뭐 2년 이상 내가 보유를 했다가 맨 마지막에 사는 외곽은 항상 먼저 떨어진다 했잖아요. 물려버리니까. 2년 안에 내가 팔으면 세금 다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법인 매매 사업자나 개인 매매 사업자를 사서 외곽에 들어갈 때는 정말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또 모르겠는데. 자, 오늘 영상이 또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고수들이 아파트 투자할 때 보는 그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 그 다음에 아파트의 어떤 그 가격이 상승되는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시점, 금리, 전세 가격, 실수요, 전세에 의한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개투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오니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제일 100% 확실하다. 또 빠질 때는 외곽이 빠질 때, 아주 내수가 뜨거워서 물가까지 상승하고 집값 뭐 그냥 뭐 거품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규제를 한다 할 때 그때 뭐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이 좀 너무 길었는데 뭐 오늘 영상이 뭐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은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